이번 시간에는 아동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지는데, 자, 우리가 아동기를 또 시기적으로 또 학자들의 연구를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보면, 아동기 또는 학령기라고 하되 7살에서 12살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이 아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이드의 잠재기 또는 잠복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설명한다면, 에릭슨의 단계로 본다면 신자, 죽은 자, 근면성대, 열등감의 특징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아동기, 학령기 그러지요. 또 그러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설명을 해본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서는 여기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동기 특징은 굳이 다로 정리하지 않은 프로이드의 잠복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 아동기에는 인지발달과 그리고 사회성 발달이 아주 탁월한 시기이다. 사회성 발달에서 특히 동성애 또래끼리 어울리는 보통 학령전기, 또 그런가 하면은 유아기라고 하는 걸음마기 이후 단계에서 우정이 시작된다. 어린이집 단계에서 친구들의 개념을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치원 단계에서 또래끼리 어울리는 사회성도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놀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단놀이,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상징놀이, 집단놀이, 규칙도 내면화하다가 아동기에 들게 되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는 시기가 아주 넓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 또래끼리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동기의 특징 보면 바로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을 본다면 특히 이 보존의 개념, 불변성의 개념을 통해서 보존의 개념에서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분류, 유목화라고 하죠. 서열 또는 비교, 이런 단어들을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아동기, 학령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동기, 학령기는 이런 직관적 사고를 벗어나서 논리적 사고로의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전 조작기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로의 발달을 방해해왔던 3대 구성 요소, 자기중심성, 또 그런가 하면은 집중화 또는 중심화지요. 그리고 비가역성, 이 세 가지가 학령기가 되면서 점차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직관적 사고를 벗어나 논리적 사고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 이런 표현을 하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가 가능해진다라고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고. 수의 개념을 아는 것은 학령 전기에 이미 수의 개념을 알기 시작합니다만은, 학령기에 오게 되면 수의 조합 기술에서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술이 보편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쓸말 많겠지만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프로이드의 잠복기, 에릭슨의 근면성대 열등감, 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또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은 인습 도덕기에서 타율 도덕이지만 인습 도덕기에서 한 10살 정도를 전후해서부터 발달하는 타율 도덕기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아동기의 특징 보면은 놀이로서 유아기, 걸음마 단계에서는 상징놀이, 다음에 학령 전기에는 집단놀이, 규칙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이 학령기가 되면은 단체 놀이를 하게 됨으로써 경쟁이라든지 또는 승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타인의 시각에서
사회, 타인의 조각, 사유적 관점 수용 능력이 보편화되는 것인데 바로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발달을 한다. 객관적 지각이 가능하다. 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논리적 사고의 방해 요인이 약해지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또 그런가 하면은 비가역적 사고가 약해지면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수의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 이런 특징들을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사회적 성장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되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번에 아동기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또 문제에 대처하는 이성적 능력의 인지가 발생하게 된다. 논리적 사고로 전환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자아 존중감의 발달이 대단히 자아 존중감,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자아 존중감을 키워줌으로써 당당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에릭슨의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지의 발달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구체적 조작기 나와 있지요. 3번, 4번, 5번에서 보존의 개념이나 분류의 개념, 또 사고력이나 추리력 또 있지만 질서와 정돈의 개념도 체계화된다. 질서와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질서와 정돈의 개념이 체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조작적인 아동은 물체의 크기와 다른 물건의 관계에 따라 물건을 정돈할 수 있다. 차례대로 말하자면 나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질서와 정돈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나이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할 적에는 먼저 프로이드로 본다면 프로이드의 생식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생식기를 말하는 것이고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로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아제,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본다면 장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으로 설명을 한다면 연령은 이 청소년기에 대한 여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살에서 24세 이하라고 이렇게 폭넓게,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아동은 아동인데 2차 성징이 나타난 아동의 개념을 청소년기라고 해서 나이를 이렇게 성조득증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는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보통 이 청소년기에 대한 설명을 보통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된 것이 대학 시절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대한 표현 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 교재도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에 대한 표현은 그야말로 제2의 반항기 또는 누수는 좋게 제2의 출생기 뭐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만은 보통 이 시기에는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아주 커서 많은 하는 일마다 보이는 것마다 짜증이 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겉도는 시기, 제2의 반항기.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주머니가 겨울이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춘기. 또 그런가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또 주변인의 시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가 되겠고 이 청소년기는 바로 여기다가 또 뭘 써야 돼요? 청소년기. 신체의 제2 신장 급등기. 신체적 측면에 신체의 제2 급등기. 이런 단어도 쓰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기에서 특히 나오는 것이 여기 자아 정체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2개의 문제라든지 3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한번 교재를 보겠어요.
거기 보면 발달 단계에서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추상적 사고기 또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성의 형성기라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에 몰두하면서 우정이 시작되는 것은 우정이 시작되는 어린이집 단계인 걸음마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점차 또래와 어울리는 시기나 범위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인데 청소년기가 아주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또래 집단을 향해서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을 하고자 한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부모가 아니라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 또래 집단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 발달이 등장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청소년기에 대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보시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자, 형식적 조작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아주 중요하죠.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청소년기에는 바로 보존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보존의 개념이 등장한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논리적 사고가 좀 더 고급화되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추상적 사고기라고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보존 또는 분류 또는 서열 또는 비교 이런 수준에 머물던 아동들이 이제는 제법 추상적 사고도 하고 가설을 이용해서 연역적 사고도 할 줄 알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가설을 이용한 가능성 지향적 사고도 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가설을 이용한 미래 예측 능력도 키워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 되겠어요.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설명 안 했군요. 조합적 사고, 미래 사건 예측 능력.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가능성 지향적 사고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것 쭉 보시되 10번에 보시면 자기중심성,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생애를 가지고 하나로만 설명을 한다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전조작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에서나 존재하는 가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일생을 두고 자기중심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자기중심성이 타인의 관점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어린애들 시기, 유반영 걸음마 시기나 또는 학령 전기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발달 단계도 다 자기중심성은 존재를 합니다. 바로 걸음마기나 학령 전기보다는 약하지만 다른 시기보다는 강하게 자기중심성이 존재하는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자기중심성을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스 상상의 청중.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 바라본다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상상의 청중이라 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와 같을 수는 없다. 자기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독특하고 아주 독특한 존재이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은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모든 청소년에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주시고 다음에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출제 비중 B급이지만 시험 전에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릭슨이 강조할 때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자아 정체감이 등장을 합니다. 자아 정체감의 범주. 자아 정체감. 에릭슨은 심리 사유 발달 이론 단계에서 성격 발달 8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 단계로 설명하되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를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특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양극으로 설명할 적에 바로 이 자아 정체감을 마샤의 유형화가 있는 거죠. 마샤의 유형화. 그래서 마샤는 바로 유기의 경험과 거기에 몰두 또는 전념 또는 자기 책임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자아 정체감의 범주를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체감 성취형, 그리고 정체감 유예형,
정체감 유실형, 유실형을 폐쇄형이라고도 합니다. 폐쇄형. 그리고 정체감 혼미형 또는 정체감 혼돈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유기의 경험도 해왔고, 유기의 경험, 유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가 직접 개입하고 전념해서 저기에 몰두해서 어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체감 성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체감 유예형이라고 해서는 많은 유기에 직면하고 많은 일을 저지릅니다. 유기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 전념하거나 몰두하지 않아요. 전념할 때도 있지만 전념하지 않은 때가 더 많을 정도로 일만 저지르고, 그리고 바로 다른 데로 또 관심을 돌리고, 이런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정체감 유예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성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미친놈들이죠.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든지, 일을 저질러 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그것을 무책임한, 무능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젊었을 때는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것도 전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두하지 않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혼을 내지 않아요. 청소년기의 하나의 모험이고, 청소년기의 하나의 실험이라고 설명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지만 성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는 그래서 정체감 유예기, 청소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 유예기만큼이나 출제되는 것이 정체감 유실형이 되겠는데, 정체감 유실형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딱딱 어떠한 해결책이 딱 강구되어서 문제가 딱딱 마감되어 갑니다. 유형적으로 볼 때는 정체감 성취형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내면을 들어보면 해결책은 나와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요즘 보면은 자녀의 수가 적다 보니까 과보형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고, 부모들이 자식의 앞날을 미리미리, 그래서 조기 결정형이라고 합니다.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폐쇄형은 조기 결정형이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의 또는 그 청소년이나 그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성직자나 선생님에 의해서 앞날이 미리미리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로가. 당사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발생했으면 해결책까지 강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정체감 유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의 경험은 없지만 해결은 전념이나 몰두된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체감 혼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기가 있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고 하는, 유기에 발생했는지 어쨌는지도 관심도 두지 않고 전념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걸 정체감 혼미형, 정체감 혼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체감의 마샤의 정체감 범주, 그래서 정체감 성취형, 유예형, 정체감 유실형, 그리고 정체감 혼돈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를 가지고 출제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때는 정체감 유예형과 정체감 유실형이 바로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기는 청소년기의 특징을 가지고도 출제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표현을 가지고도 출제가 되고, 또 그러면 정체감은 유형을 가지고도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어쨌든 출제 범위가 좀 상당히 좀 넓게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성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기로 설명을 해보면, 성인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에 보시면 성인기의 나이를 19세라고, 19세 미만을 미성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성년. 그래서 성인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되 성인 초기를 청년기라고 합니다.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은 말할 적에, 에릭슨은 말할 때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친밀감 대 친밀감 대 고립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야말로 분리 개별화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기와는 달리 여기의 기본 개념은 독립이거든요. 독립.
독립을 뭘로 설명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독립은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독립세대주가 되든지 아니면 독립은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갈 때는 직업을 선택하든지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청년기에 또는 성인 초기의 대표적인 발달가업은 결혼과 직업의 선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가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이란 단어가 붙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왕따, 물론 요즘에 혼밥이니 혼술이니 혼자 먹는 것이 보편화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는 고립감 속에서 좀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비거스트의 이런 발달가업이거든요. 청소년기는 신체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신체의 황금기. 신체적 측면의 제1급 등기, 신생아기와 영아기, 제2급 등기, 청소년기, 신체적 측면의 황금기, 바로 청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의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이냐,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서 청년기의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중년기와 노년기의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나이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청년기는 신체적 성숙이나 정신적 발달 등 심신양명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며 사회환경의 영향을 많은 받는 시기이다. 그래서 두 번째 에릭슨의 단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에릭슨의 단계에서 거기 보시면은 에릭슨의 단계, 문장은 길게 있지만 친밀감 대 고립감에 대한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청년기의 발달가업을 보면은 역시 직업 탐색과 결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독립된 개체성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독립적 개체성.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업과 결혼을 양대 발달가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청년기의 성장 발달 보시면 신체적 결정기 또는 신체적 황금기, 건강의 황금기, 또 근육, 골격, 신체적 수행 능력의 절정기, 청년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지적 성장 발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 발달 단계에서 피아제는 청소년기까지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계속 일정한 어느 정도 상향되어 가는 기울기를 가지고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청년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적 특성으로 인해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이론과 관념적 사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로 인해 이상적인 가정, 종교, 철학, 사유를 동경하고 불완전한 현실을 비판하고 비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러면 청년기에 가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한 소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 보통 유치원 단계, 학령 전기의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청년기가 되면 성역할 정체감의 확립이라는 특징을 만약에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형성 또는 형성의 시작 그러면은 학령 전기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한 5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확립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청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럼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청년기의 사유적 발달,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이 나와 있죠. 이성교제나 배우자 선택. 청년기의 사유성 발달을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직업 선택을 통한 새로운 관계 형성도 역시 사유성 발달에 있어야 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배우자 선택의 동기에서 칼루거가 제시한 근접성 이론, 이상형 배우자 이론, 보상의 욕구 이론, 동형 배우자 이론, 가치관 일치 이론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접성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면은 교회 오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주 만나는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과 바로 결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근접성 이론이 되겠어요. 때문에 근접성 이론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런 시기에는 거의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혼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근접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형 배우자 이론.
이상형이라고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상형 배우자 이론,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고, 보상의 욕구 이론, 자기에게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더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형 배우자 이론. 옛날 어른들은 동형 배우자 이론을 많이 하지요. 너무 가세가 좀 가난한데 너무 잘 사는 집으로 재벌가로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아름답기만 할까, 축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오히려 우리가 사회에 볼 적에는 참 그렇게 좋은 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동형 배우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유사할수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동질적 요인이 배우자 선택의 주요 동기가 된다는 이론이 동형 배우자 이론. 경제적 정조도, 정치적 이념도, 이러한 것 등이 유사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형 배우자 이론입니다. 또 그러면 가치관 일치론도 동형 배우자 이론과 같은 교집합품을 이루고 있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배우자 선택 단계나 결혼에 이르는 레비스의 결혼에 이르는 역단계. 지금은 뭐 제가 읽어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만 보시고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왼쪽 페이지 큰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 3번에 1번 이성 교제와 배우자 선택, 그리고 두 번째를 5번에 넣습니다. 직업 준비와 선택. 이 두 가지가 이미 정리한 것처럼 청년기의 대표적인 발달 가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년기와 노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